안녕하세요. 미나상외과 차정원 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절개 쌍꺼풀 같은 경우는 우선 첫째, 애초에 매몰 쌍꺼풀이 적합하지 않아서 절개 쌍꺼풀을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매몰을 하게 되면은 금방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그 이유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자, 두 번째는 피부 부분이 눈 뜨는 근육에 유착되어 있는 정도가 절개가 훨씬 강해요. 자, 여기에 더 약한 매몰법을 잡는다고 하면 결국은 강한 게 이기거든요. 이중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 수술한 게 다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모양적인 문제가 더 커요. 수술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더 개선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비절개로 바꿔서 수술 방법을 한다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절개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켈로이드가 뭐냐면 상처가 기존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거를 켈로이드 흉터라고 부릅니다. 그게 많이 생기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귀 같은데, 몸의 중앙 이런 데 몇 가지 부위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의 특징이 상처 부분을 봤을 때 장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팔, 다리 이런 데는, 특히 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흉터가 많이 남는 부위입니다. 자,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 평균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넘어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이런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눈꺼풀 부위는 기본적으로 흉터가 굉장히 좀 적게 남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쌍꺼풀 진하게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쌍꺼풀이 없으셨던 분이 쌍꺼풀을 잡아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쌍 같은 경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이 커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로 가는 게 아니라 눈매 교정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눈을 키우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동반해서 쌍꺼풀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봤을 때 무쌍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쌍꺼풀 높이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흔히 남성들 많이 하는 경우는 속눈썹 따라서 딱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무쌍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쌍꺼풀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갈 정도로 눈 깜빡깜빡할 때 보면은 약간 접히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갑니다. 자, 이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완전 생 무쌍으로 하면서 눈만 키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쨌든 절개선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흉터가 약간은 보여요. 원래 수술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쌍꺼풀 있는 사람들 눈을 감아서 보면은 라인 따라 줄이 있죠. 거기를 차라리 쌍꺼풀로 접어버리면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부분이 만약에 피부가 쌍꺼풀로 접히질 않고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첫째 흉터가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술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썩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전 무쌍으로 하게 되면 눈을 띄우면 그 안에 근육을 당겨주기 때문에 눈은 커지는데 겉에 피부가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껏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키워놨는데 피부가 덮어버리면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 결국 사이즈가 그거인 상황이 돼버리죠. 쌍꺼풀을 어느 정도는 잡으면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꼭 높을 필요는 없고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모양으로 가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간혹 수술을 하고 한 3년 지났는데 붓기가 안 빠졌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흔히 얘기하는 소세지.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햄이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튜브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자,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에 피부로 보면은 피부야 천막 쳐져 있으니까 일자 같은데, 눈꺼풀 안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안쪽으로 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을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밑에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약간 소시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쌍꺼풀 높고 진한 게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하고 또렷한 쌍꺼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부하고 좀 뚱뚱하고 뭐 약간 소세지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라인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소세지처럼 보이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눈 크기에 비해서 쌍꺼풀 두께가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심지어 졸려 보이기까지 하죠.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과 쌍꺼풀 라인을 내리는 방향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쌍꺼풀을 푸는 수술이 있기는 한데, 자, 여기에도 조금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존에 이제 뭐 절개했던 이런 부위가 상처가 보여요. 그래서 쌍꺼풀로 접힐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자로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앞에 전면에 이제 일자로 상처가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추천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쌍꺼풀이 잡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잡히게 되면은 또 좀 속 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눈이 다시 작아진다기보다는 피부가 덮으면 좀 작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쌍꺼풀을 없애고 싶냐? 자, 이거부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일 흔한 게 보면 쌍꺼풀이 좀 과도하게 높고 거기에 비해서 눈 크기가 좀 작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쌍꺼풀 없애버리다, 이상하다, 없애버리고 싶다, 느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는 쌍꺼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더 적정선으로 맞춰서 라인을 수정을 한다든지 눈 크기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더 자연스럽고 예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쌍꺼풀 수술 Q&A에 대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기서 다루지 않은 질문들도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남성형외과 차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